시골의 새벽은 언제나 느리게 열렸다. 해가 언덕 너머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 때 논두렁 사이로 안개가 희미하게 걷히고 개울물은 고요한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그 속에서 민수는 하루를 시작했다. 아직 20대 초반의 총각, 어릴 적부터 흙을 밟고 자란 그는 도시를 단 한 번도 깊게 동경한 적이 없었다. 새벽부터 논에 나가 모를 살피고 밭에 잡초를 뽑고 소의 여물을 챙기는 일상. 그 단조로움 속에서 그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러나 가끔은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게 울렸다. 동네 또래들은 군대 제대 후 도시로 나가 직장을 잡거나 벌써 가정을 꾸린 경우도 많았다. 반면 그는 부모와 함께 이 마을에 남았다. 아직 젊으니 괜찮다. 스스로 그렇게 위로했지만 가끔 밤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허전한 마음을 건드리곤 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민수는 삽을 들고 밭으로 향했다. 그런데 개울가 넘어 낯선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찍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은은히 빛나는 긴 머리칼, 그리고 익숙지 않은 도시 사람의 분위기. 민수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 여행객인가? 마을에 외지인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저렇게 세련된 옷차림은 장터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민수는 괜스레 낯설고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다. 여자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32, 도시에서 광고 기획 일을 하는 그녀는 최근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었다. 반복되는 야근, 치열한 경쟁, 차갑기만 한 도시의 공기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결국 상사의 권유로 휴가를 받아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시골 마을에 내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쉼을 원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낯선 곳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서연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중얼거렸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야. 그때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삽을 어깨에 걸친 채 서 있었다. 순간 서연은 당황해 카메라를 내렸다. 저 죄송해요. 혹시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민수는 멋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놀랐습니다. 사람 오는 길이 아니라서요. 순박한 말투, 어색한 웃음. 서연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땀에 젖은 이마, 햇볕에 그을린 피부, 도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건강한 모습.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대화는 몇 마디 안 되었지만 서연은 이 청년이 이곳의 공기처럼 솔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민수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삽을 꼭 쥔 채 머뭇거렸다. 사진 찍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그냥 풍경이 좋아서요. 그렇군요. 더 이어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다시 민수의 손으로 향했다. 거칠지만 성실함이 묻어나는 손.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짧은 대화 후 서연은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다시 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곡괭이를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도시 사람 참 다르네.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오늘 하루가 평소와 같지 않을 것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자꾸만 개울가를 지나며 혹시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눈길을 주곤 했다. 낯선 여자의 모습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뭔가 특별히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이름조차 알지 못했지만 묘하게도 그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 뒤
마을 장터가 열렸다. 좁은 골목에 장수들이 좌판을 펴고 농사지은 채소며 과일, 그리고 닭이나 토종꿀 같은 것들이 나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 속에서 민수는 익숙지 않은 목소리를 들었다. 아저씨, 이건 얼마예요? 도시 말투, 고운 목소리. 돌아보니 그 여자가 있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수박을 들고 흥정하려다 주인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가씨, 그 값은 못 깎아. 손해보고 파는 거라니까. 아, 네. 죄송해요. 그냥 주세요. 당황한 듯 웃으며 돈을 내는 서연을 본 민수는 괜스레 다가갔다. 수박은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아마 조금 무거우실 텐데요. 그녀가 놀라 뒤돌았다. 아, 그때 뵀던 농사일 하시던 분 맞죠? 예. 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드디어 이름을 알게 된 순간 민수는 괜히 가슴이 뛰었다. 그는 그녀의 수박을 들어주겠다고 나섰다. 서연은 고맙다고 했지만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걸음을 옮겼다.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다. 여행 오신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휴가차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도시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군요. 짧은 대화. 그럼에도 민수는 도시에서 온 그녀의 말투와 표정이 신기했다. 그는 농사일밖에 모르는데 그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장터를 빠져나오며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참 순박한 사람이네. 어쩐지 편안하다. 그녀 역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눈길이 가는 이는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풍경 사진을 찍고 글을 적었다. 도시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감정을 돌아볼 틈이 없었지만 이곳에선 매 순간이 새로운 여백처럼 다가왔다. 민수는 일을 하다가도 그녀를 자주 마주쳤다. 논두렁에서, 개울가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마치 우연히 반복되는 듯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풍물패가 북을 치고 아이들이 줄다리기를 하며 어른들은 잔치를 벌였다. 서연은 카메라를 들고 구경하다가 민수를 발견했다. 그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마당놀이 무대에 올라 북을 치고 있었다. 땀에 젖은 그의 얼굴, 힘차게 북을 두드리는 손길은 낯설면서도 강렬했다. 무대가 끝난 뒤 민수는 서연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재밌으셨죠? 네. 이렇게 생생한 건 처음 봐요. 서울에선 이런 거 없나 봐요? 있어도 이렇게 순수하진 않아요. 여긴 다들 즐거워 보이네요. 민수는 웃었다. 그게 이 동네 사람들 사는 방식입니다. 힘들어도 웃으면서. 서연은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다. 도시에서는 웃음조차 경쟁이었는데 이곳은 달랐다. 축제 불꽃이 하늘을 수놓을 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색하지만 조용히 같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서로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켜졌다. 축제가 끝나고 난 뒤 마을은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은 점점 흔들렸다. 민수와의 짧은 만남, 어설픈 대화 하나에도 괜스레 웃음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현실이 떠올랐다. 서울에 돌아가면 다시 광고 기획자 서연으로 살아야 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료, 클라이언트와의 끝없는 회의, 밤을 새우는 수정 작업.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자신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민수는 달랐다. 그는 흙을 밟으며 사는 사람, 매일의 수고가 몸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었다. 단순하지만 성실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서연에겐 두려움이기도 했다.
저런 삶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수 또한 고민했다. 서연이 며칠 뒤면 떠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움트고 있음을 알았지만 잡을 수 없는 바람 같았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도시 사람.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에 속한 여자였다. 마지막 날 버스 정류장 앞에서 둘은 다시 마주했다. 서울로 가시는 거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휴가 끝났어요. 짧은 대답 속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다. 그녀 역시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네고 버스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 서연은 괜히 가슴이 저릿했다. 버스가 떠나고 민수는 한참 동안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홀로 남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하면 뭐하나 결국 가는 사람인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다. 황금빛으로 물든 논밭,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다. 민수는 여느 때처럼 들녘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손이 멈췄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돌리자 서연이 서 있었다. 가벼운 코트 차림,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왜 여기 계세요? 취재차 잠깐 내려왔어요. 도시 잡지에 농촌 기획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재회는 어색했지만 반가웠다. 민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서연 역시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가슴이 흔들렸다. 며칠 동안 서연은 민수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민수는 논의를 도우며 그녀에게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감자 캐는 법, 새참을 나누는 풍경, 해질녘 개울가의 고요함. 서연은 도시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순간들을 기록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개울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소리 사이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울은 많이 바쁘겠죠? 네. 매일 치열해요.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근데 웃을 틈이 없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바쁘긴 해도 사람 사는 게 단순해요. 흙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단순하지만 단단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림 없는 눈빛.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찾던 건 이런 평온함이 아닐까? 재회의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들의 관계를 눈치챘다. 서울 아가씨랑 민수랑 잘 어울린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하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도 커졌다. 민수는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하루하루 땀 흘려 살아야 하는 삶, 도시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다. 서연은 30을 넘긴 도시 여자였다. 커리어를 쌓아왔고 편리함에 익숙했다. 과연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민수와 둘만의 대화를 나눴다. 민수 씨, 저 솔직히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현실이 너무 달라서요.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서연 씨가 옆에 있으면 그냥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단순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민수는 약속이나 다름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도시로 돌아가야 할 서연, 시골을 떠날 수 없는 민수. 미래가 선명하지 않기에 사랑은 더 뜨겁고도 아슬아슬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마을의 논밭은 텅 비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왔다. 서연은 서울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휴가 겸 취재도 끝이 났고 도시의 일상이 다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하루하루가 불안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기에 이제 떠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서툴렀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늘 삐걱거리듯 머뭇거렸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민수와 함께 있는 순간은 고요한 행복이었지만 도시로 돌아가면 다시 전쟁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지막 날 눈이 내렸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다. 민수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어색하게 서 있었다. 눈발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쌓여갔다. 민수 씨, 네, 고마웠어요. 여기서 많이 웃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민수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네, 그동안 말 못했는데 저는 서연 씨 좋아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서연 씨요.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수는 서툴지만 단호했다. 잡을 수도 없고 붙잡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 직장, 가족, 나이 차이. 수많은 장벽이 떠올랐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민수의 눈빛을 보았다. 거짓없는 단순하지만 깊은 눈빛.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서연은 짐을 들지 않았다. 민수 씨, 저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어요. 민수의 표정이 놀람으로 변했다. 그리고 곧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서연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마을에 조금 더 머물며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었다. 도시의 일과 경쟁에서 벗어나 흙냄새와 바람소리 속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았다. 민수는 서툴지만 다정하게 그녀 곁에 있었다. 밭일을 함께하며 서툰 농사일을 가르쳐주기도 했고 장터에 나가면 마을 사람들에게 서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사람이 제 친구입니다.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였다.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마음을 굳혔다. 도시에서의 커리어는 미련이 남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반대로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다. 민수와 함께라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컸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푸른 싹이 들녘을 메우고 개울물은 더 맑아졌다. 서연은 민수와 함께 논두렁을 걸으며 속삭였다. 민수 씨, 저 이 마을에 남을래요. 민수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네. 이제는 도망치듯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민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서연은 그 손을 꼭 쥐며 웃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다. 시골 총각과 도시 여자의 사랑은 그렇게 뿌리를 내렸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었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하고 단단했다. 흙과 바람, 햇살과 웃음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